자, 개빡치게 봐봅시다. 왜 아까 좋은 날이라면서요? 좋은 날. 오늘 개빡치게 한번 봐야지. 오늘 학교도 안 가가지고 컨디션도 좋은데 이런 날에 아주 빡치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많이 꾸겨 넣어야지. 그치? 자, 오늘 분산자부터 들어가 볼게요. 지금 23번부터 보면서 이제 문제별로 좀 정리를 해나가고 생각을 한번 나눠봅시다. 괜찮죠? 그래서 숙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라고 했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시고 오늘 들으면서 안 됐던 것들을 낼 것이면 집에 가서 또다시 한번 더 해보시고 723번부터 보겠습니다. 없는 사람 있지? 있지? 네. 자, 72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오늘 쉬는 시간 없이 빡시게 한번 보자. 네, 주연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자, 장미 8개, 카네이션 6송이, 백화 8송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다가 꽂는데요. 여기서 한 송이를 A에다가 꽂고 그 놈과 다른 종류의 꽃들 중에서 B에 꽂을 9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만약에 밑줄을 좀 치고 싶다면 단조건에다가 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구성만을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뭐 백합 1번부터 8번까지를 다 구분한 다음에 백합 1, 2가 들어간 경우, 3, 4가 들어간 경우 이런 거를 다르게 보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문제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항상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편의 조건을 캐치하고 그거 가지고 케이스를 좀 나눠 봐야 되겠는데 지금 A에 한 송이를 넣고 그와 다른 종류로 9송이를 만드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A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약간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 케이스를 나눈 것 자체가 지금 A에다가 내가 장미를 넣은 경우 이걸 첫 번째 케이스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A에다가 카네이션을 넣은 경우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A에 누가 들어가는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으면서 분석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에 백합을 집어넣은 경우라고 하면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거된 것들을 다 취합해 주시면 이 부담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A에 장미가 들어갔다면 장미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카네이션하고 백합들 가지고 9송이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거죠. 남은 분석이 그거야. 그럼 내가 카네이션하고 백합을 요 순서 맞춰가지고 한번 써보면 9송이가 될 수 있는 조합 자체가 구성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 한 송이하고 8송이 가지고 9송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스타트를 잡아봅시다. 열거를 하더라도 나만의 기준이 좀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카네이션을 최대한 적게, 백합을 최대한 많게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쭉쭉쭉쭉 다 열거할 필요가 없기는 하지. 1, 8부터 우리가 가장 마지막 카네이션을 제일 많이 쓰고 백합을 최소한으로 쓰는 조합 자체가 지금 카네이션이 6송이가 맥시멈인 거니까 6, 3까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열거를 생략을 통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앞에 자연수 1부터 6까지를 세주면 얘는 지금 6가지가 되는구나. 카운팅도 제대로 다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카네이션을 꽂은 경우라면 내가 왜 풀이 과정을 지금 이렇게 작성하고 흘러가는지를 잘 느껴보세요. 구조를 잡고 나만의 열거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카네이션을 넣는 순간 장미하고 백합 가지고 9송이 만들어야 되니까 장미, 백합 이 순서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9송이를 온전히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얘도 스타트는 1송이, 8송이부터겠네요. 하나, 8개부터 얘는 끝까지 가보면 8개 하나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9송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쵸? 조심해야 될 건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이 전체가 몇 송이가 있는지 전체 개수가 리미트가 된다는 거를 잘 생각하고 놓치면 안 돼요. 너희들이 멋대로 그냥 9송이에만 집중해가지고 0, 9부터 9, 0까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 불가능한 경우들은 잘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8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A에 백합이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백합을 피해서 9송이 만들 거면 장미하고 카네이션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장미를 최대한 쓴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는 식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카네이션이 6송이밖에 없다라는 거에 주의하면서 우리 3, 6까지 가능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여기가 1, 8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3, 6까지만 간다는 거 이런 것들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부터 8까지를 세든 뭐 1부터 6까지를 세든 여기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열거를 한 걸 취합할 때는 덧셈으로 갈 건데 덧셈을 할 때는 뺄셈이 있는가 중복이 되는 게 당연히 없겠죠. 애초에 A에 장미가 들어간 경우, 카네이션이 들어간 경우, 백합이 들어간 경우로 중복이 불가능하게끔 케이스를 나눠놨으니까 마지막에 뺄 것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86 다 더하시면 20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교육시험 기출이었고요. 4점짜리 문제였고요. 뭐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 그 안에서도 구조와 기준을 잘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724번 중요한 문제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봅시다. 724번 하기 전에 우리 간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간접은 일단 수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정식적으로는 뭐 여사건의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반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전체에서 빼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표적으로 배운 뭐 두 가지 상황이라고 할까? 대표적으로 부정형이 나왔을 때는 그 반대 상황으로 돌려서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적어도 어쩌고저쩌고의 조건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반대 상황을 생각하는 게 더 쉬운 경우가 많다는 거야. 무조건적인 건 아닌 거고 그 반대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문장들을 수학적인 문장들을 이 경우의 수적으로 반대로 뒤집는 연습을 3가지만 하고 들어갈게요. 자, 자연수라는 전제하에 지금 자연수만 보고 있는 상황을 예시로 든 건데 짝수가 아니다를 정반대로 뒤집으면 뭘까? 단어야. 짝수가 아니다를 정반대로 뒤집으면 홀수이다. 홀수이다? 아니죠. 짝수가 아니다를 뒤집었으니까 뭐 홀수가 아니다라고 하던가 그냥 짝수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낫이 들어갔으니까 낫을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사실상 수학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국어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그냥 예시를 가지고 3가지만 연습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적어도 2개 이상 짝수이다. 이거의 수학적으로 국어적으로 정반대 상황은 뭘까요? 2개 이상이 짝수이다의 정반대 상황은 짝수가 3개이거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2개 이상을 정반대로 뒤집으면 짝수가 1개이거나 아니면 없다. 0개라고 할까요? 1개 또는 0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일부러 예시를 2개 이상으로 잡아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개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대로 집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는 2개의 수학적인 문장이 AND 또는 OR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요. 얘를 뒤집는 것들은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또는 2학년 과정에서 조금 더 제대로 배우긴 하겠지만 지금도 이 정도는 국어적으로 언어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의 배수가 아니다.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니다. 얘를 완전히 반대 상황으로 뒤집으면 뭐 일단 아니니까 각각은 뒤집어 주시면 2의 배수이다. 뭐 낫을 뒤집는 건 쉽죠. 그냥 낫만 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배수이다.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니다도 우리가 뒤집어 주시면 3의 배수이다. 인데 AND를 뒤집으면 OR로 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는으로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또는이 뒤집혀진다면 and로 가셔야 되고요. 그거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 번 보면서 정리하면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거의 모든 유형들을 다 정리한 거니까 부정형, 정반대 상황으로 뒤집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문장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겪지 않을 것 같아요. 유형님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1부터 100 중에서 15와 서로소라고 했으니까 이 15와 서로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아주 자주 나오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15와 서로소라는 건데 서로소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이제 15가 3을 한 개 가지고 있고 5를 한 개 가지고 있는 수다 보니까 서로소라는 건 그놈과 둘 간의 공약수, 뭐 둘 이상 간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와 서로소가 되기 위해선 3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5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얘는 15와 서로소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3의 배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얘도 같이 만족해야 돼. 5의 배수도 아닌 애들을 골라보세요라는 얘기인 겁니다.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놈들만 남겨보세요라고 문제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느꼈을 때 이게 지금 어거지가 되면 안 돼. 왜 간접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애초에 지금 이 문장을 볼 때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자.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서 이미 3의 배수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자연스럽게 3의 배수를 생각하고 그걸 전체로 빼겠죠. 왜? 3의 배수가 아닌 수의 특징은 별다르게 얘기할 게 없거든. 그래서 369를 생각하고요. 그게 아닌 거니까 1, 2 마치 369 박수 치듯이 1, 2, 4, 5 이런 것만 남겨놔야겠구나. 그러면 어차피 너가 3의 배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다시 제낄 거면 애초에 그냥 그 반대 상황을 고려하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형이 나왔을 때 간접적으로 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전체에서 이 풀이 과정이 이걸 남겨놔야 되겠죠. 내가 간접적으로 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전체에서 그 정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주겠습니다 라고 풀이 칸에다가 적어두고 들어가야 돼. 이걸 내가 적어놓지 않으면 너희들이 열심히 그 반대 상황을 구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답을 쓰는 실수를 아마 이미 해봤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래서 우리는 이 정반대 여기에 정반대 상황의 경우의 수를 전체라는 거는 이 조건이 들어가기 전 상황에 전체 경우의 수니까 100가지가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100가지가 될 거고요. 여기서 몇 개를 빼주셔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정반대 상황을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3의 배수가 아니다를 뒤집으면 결국에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아니다를 뒤집으면 5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and를 뒤집었기 때문에 5월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것들을 다 빼주면 알아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놈들만 남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5월이라는 케이스를 나누고자 하는 케이스를 나누라고 얘기해주는 연결사가 있으니까 우리 3의 배수인 거랑 5의 배수인 거 케이스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3의 배수인 거 그냥 3K라고 하겠습니다. 3의 배수인 거는 1부터 100 중에서 우리 얘도 369 이렇게 세는 거 아니죠? 3 곱하기 1 우리가 이제 고등 버전에서 3의 배수는 3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생각해야 돼. 언제까지 초등학생처럼 3, 6, 9, 12, 15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3 곱하기 33까지 가는 거니까 얘는 1부터 33까지 등장했으니 33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 5의 배수를 한번 세보면 얘도 5의 배수는 5를 가지고 있는 수니까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20까지 가능하겠구나. 100 안에서. 그래서 얘는 20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열거를 할 거니까 취합을 할 거니까 덧셈을 할 건데 덧셈을 할 때는 중복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공통된 그런 놈들이 이제 중복이 되겠다. 얘를 15의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15 곱하기 1부터 우리는 15 곱하기 6까지 15, 30, 45, 60, 75, 90 이 6개는 1번 케이스에서도 카운팅이 됐고요. 2번 케이스에서도 똑같이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한 번은 중복을 제거해 주셔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빼줘야 될 개수 자체가 33개에다가 5의 배수 20개 그 중에서 두 번씩 카운팅된 중복을 한 번만 제거해 준다. 이렇게 빼주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난술에서도 여러 번 다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왜 이걸 간접적으로 푼다고 마음을 먹었는가, 그리고 풀었으면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왜 풀이 과정에 지금 이 형식을 남겨놓고 풀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간접적으로 풀겠다 마음 먹으시면 이 양식을 적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에서 정관들을 빼겠습니다. 남겨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오케이. 천천히 정리해 보실게요. 그 다음에 725번이나 26번 같은 것들은요, 그냥 말로만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의 개수,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 z가 얼마다 또는 얼마 이하다, 이런 조합들을 찾는 거 결국엔 다 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공을 가장 먼저 케이스에 박아줄 놈을 누구로 삼겠는가라고 한다면 얘도 영향력이 누가 제일 크냐의 관점에 의해서 개수, 곱해져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문자, 그놈을 주인공 삼아서 뭐 725번 같은 경우에는 5y, y의 지금 개수가 가장 큰 값이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y가 0인 경우, y가 1인 경우, y가 2인 경우,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카운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7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7번. 자, 727번도 정규 수업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경우의 수랑 별개로 삼각형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삼각형 문제는 뭐 인수분해 파트, 곱셈 공식 파트, 경우의 수 파트,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도 내내 나오게 되겠는데 가장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이거지.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과하고 문제풀이를 하시면 이 727번 같은 문제조차도 풀 수가 없을 겁니다. 세 길이 A, B, C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뭐 가능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건 삼각형의 성립 요건이냐. 이 세 면의 길이가 뭐 어떤 관계를 만족하고 있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는가. 이게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다는 상황을 주는 거지. 지금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거니까 얘도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건데 이걸 빼먹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성립 요건을 두 가지 상황을 나눠가지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세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길이가 뭔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가장 긴 길이를 알려준 상황하고 모르고 있는 상황하고는 완전히 분석의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긴 길이를 내가 만약에 A라고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성립 요건은 딱 한 줄로 끝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두 짧은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지기만 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다. 사실상 이 과정은 원래는 이렇지. 원래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이걸 다 만족시켜야 돼. 어떤 A는 B 더하기 C보다 짧아야 되고, B는 A 더하기 C보다 짧아야 되고, C는 A 더하기 B보다 짧아야 돼. 뭐 어떤 놈을 주인공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무조건 짧아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는데, 근데 가장 긴 변의 길이를 A로 알고 있다면, 만약에 알고 있다면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히 가장 긴 변이 이미 큰 쪽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한 게 얘보다 짧아질 수가 없겠지 절대로. 그래서 가장 기면을 알고 있으면 이 두 개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얘기고요. 얘만 꼼꼼하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면을 알고 있으면 얘 하나만 만족시킨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삼각형이 되었다라고 알려주면 아 얘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걸 하나의 만족하고 있는 조건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근데 다시 한번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모르면 역시나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줘야 돼요. 이제는 뭐가 긴지 모르는 거니까 얘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에 겹치는 부분이 어떤 조건이 되겠죠. 그걸 이제 한 번에 써보면요. 내가 아무거나 주인공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얘도 그냥 A를 주인공으로 잡았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 어떤 A가 크고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게끔만 되면 된다. 여기서 A는 제일 중요한 아니에요. 뭔지 모르니까 셋 중에 아무거나 꽂아 넣었을 때 그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게끔만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해놓은 거야.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모르면 아무거나 주인공으로 삼으세요. 그러다가 아무거나 정도가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가운데다가 박아놓고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 크고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게끔만 되면 삼각형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면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한 줄로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지.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727번 문제를 좀 볼게요.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삼각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러면 이 조건이나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겠구나.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볼 건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야. 그리고 자연수 A, B, C라고 했고 A, B, C 순으로 점점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알려주는 거지?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가장 긴 변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로 일단 제일 먼저 경우를 나누셔야 되는데 얘는 가장 긴 변이 A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긴 변이 A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삼각형이 됐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조건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말로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너희들은 이거를 써먹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 없지 않겠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지. 우리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될 케이스들까지 다 따져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한번 주어진 정보들이랑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 B 더하기 C 자체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우리 A 더하기 B 플러스 C 자체가 될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 써봅시다. A가 B 더하기 C보다 작다라는 걸 이미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B 더하기 C 자체가 20 빼기 A다라는 것도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정보를 한번 연결시켜보면 이 B 더하기 C가 20-A랑 똑같은 건데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한 문자 A에 대한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A가 20-A보다 작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요. 2A가 10보다 작은 거니까 A가 따라서 A는 10보다 작은 상황만 생각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합이 둘레가 20이다. 그럼 우리가 굳이 내가 만약에 다 열거를 하겠다면 18, 1, 1, 17, 2, 1, 16, 3 이런 식으로 다 따져봐야 되겠지. 거기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것도 다 걸러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 관계 만족시키는 것도 다 걸러주셔야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것들 그런 식으로 뭔가 문제는 당연히 풀 수가 있을 건데 시간적으로 훨씬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얘를 캐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더라도 A가 9인 경우 자연수고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9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A가 8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A가 7인 경우 딱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만 분석하면 끝이죠. 왜 6부터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죠. A가 가장 긴 변이고 세 개를 합쳤을 때 20이면 이거 20을 3으로 평균을 내도 6.6666씩 세 개를 나눠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6이면 이 B, C가 6보다 무조건 큰 값이 하나라도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6보다 작게끔 내가 666, 뭐 같게끔 설정하더라도 20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A는 6 이하는 될 수가 없어요. A가 가장 긴 변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가 9라면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열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둘레 합이 20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나는 9부터 시작해서 9, 9, 2 이렇게 먼저 따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B조차도 A랑 같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A에 최대한 같게끔 하는 것부터 뭐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얘는 9고요. 자, 8, 3도 될 거고 7, 4도 될 거고 6, 5도 될 거고 이 대소관계가 역전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6, 5까지 가능합니다. 그치? 6, 5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뭐 다 일일이 써볼 필요 없이 이 어떤 패턴들만 익힌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 8, 7, 6이니까 4가지가 되겠네요. 여기서 써볼게요. 4가지. 그 다음에 A가 8일 때도 마찬가지 나만의 열거 기준을 가지고 B를 일단 최대한 A에 가깝게 설정하면 C가 4로 마무리가 되겠죠. 둘레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B와 C 간의 대소관계가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까지 즉 8부터 7, 5, 6, 6까지 가능합니다. 6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8, 7, 6으로 세시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마지막에 A가 7인 경우도 7, 7부터 6이고요. 얘는 이거 한 가지밖에 안 되겠네요. 거기다가 줄이고 늘리고 할 여지가 안 남아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가지라고 아주 효율적으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성립요과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삼각형 문제가 나올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정리만 좀 하고 갑시다. 이거 자연수끼리 합이 짝수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상 문제가 되는 거지. 합이 짝수다. 이걸 경우의 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개의 자연수들을 합쳤더니 합이 짝수가 되게끔 해주세요. 그럼 합이 짝수라는 거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5 뭐라고? 왜? 합이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자연수의 구성 자체가 홀수가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주인공은 홀수야. 그치? 짝수는 뭐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짝수는 무조건 짝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홀수가 어떻게 돼야 합이 짝수가 될까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홀수가 짝수계 이게 배수인데 근데 내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짝수계인데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합이 짝수계다라고 나오면 홀수가 짝수계가 된다는 얘기구나. 근데 이 짝수에는 0개도 포함이에요. 0개. 원래 0도 짝수입니다. 0개. 0 포함. 0개인 경우 포함이라고 써볼게요. 0이 짝수인 건 아닌 거지. 합이 홀수이면요. 합이 홀수이면 얘도 홀수가 주인공이고요. 홀수계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수계. 자,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도 우리 배웠던 거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합이 짝수인 세상과 합이 홀수인 세상은 정확하게 정반대. 이 전체를 얘기해주면서 전체 그림 중에서 반이 합이 짝수가 되는 세상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정반대 세상이 합이 홀수가 되는 세상인 거니까 이 둘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반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조건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상황인 거지. 홀수의 개수 관점에서 짝수계가 아니면 홀수계인 거니까 짝수계를 정반대로 뒤집으면 홀수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있으니까 우리 여섯 번에서 연습했던 방법대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이 짝수인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연수끼리의 곱이 짝수이다.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조건이죠. 얘는 적어도 한 개 이상. 지금 곱이 짝수이다라는 문장 자체, 이 조건 자체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아직 경우의 수 공부가 덜 되는 거야. 적어도 한 개 이상 짝수입니다.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실제로 너희들 눈에 이렇게 보여야 돼. 곱이 짝수라면 적어도 한 개 이상 짝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곱이 홀수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이 짝수다. 그럼 곱하기의 세상에서 짝수가 아니면 홀수인 거니까 자연수끼리 곱하는 경우는 짝수가 아니면 홀수인 거니까 얘네 둘끼리도 자연수를 곱하는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정반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뒤쪽 조건으로 읽을 때도 정확하게 반대 조건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한 개 이상 짝수를 완벽하게 반대로 지으면 전부 다 홀수, 즉 짝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홀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짝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우리 그러면 곱이 짝수가 되게끔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말 안쪽에 이미 적어도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곱이 짝수가 되게끔 해주세요 라고 나오면 간접적으로 이 정반대 상황하고 돌려서 푸는 게 더 낫겠구나. 왜? 반대로 뒤집지 않으면 한 개만 짝수인 경우, 두 개가 짝수인 경우, 세 개가 짝수인 경우, 네 개가 짝수인 경우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정반대로 뒤집으면 전부 다 홀수인 경우 한 가지만 카운팅해서 전체에서 빼주기만 하면 알아서 한 개 이상 짝수가 남아있는 경우들만 남게 될 거니까 얘도 간접법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 볼게. 우리 간접법을 쓰는 상황은 대표적으로 부정형도 있고 적어도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적어도 조건이라고 쓰지 않았고요. 적어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 자체가 곱이, 짝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곱이 짝수다라고 하면 이 네 글자 안에는 적어도라는 멘트가 없지만 이걸 경우의 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엔 적어도 조건을 갖고 있는 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곱이 짝수다라는 말이 보이면 간접적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732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주사위를 3번을 던져서 나온 눈의 수라고 했으니까 조심할 거는 A, B, C는 다 1부터 6까지만 가능한 자연수라는 거. 이 제한 범위를 어떤 후보군 자체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에 대한 복잡한 식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이 내가 쭉 들어봤을 때는 저번 시간에 많았던 것 같거든. 여기만 말고 반반. 그래서 어떤 생각을 못해서 할까? 이씨 너희들 인수분해 따로 놀고 경우에서 따로 놀고 하시면 안 돼요. 수학이라는 건 계속 쌓여가는 거니까 지금 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는 복잡한 식이 보이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그냥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리고 얘 심지어 기본 공식이야. 근데 이게 기본 공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인수분해를 어떤 과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뭐 복잡해 보이고 내가 만약에 기본 공식이라는 게 눈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 근데 A로 보나 B로 보나 C로 보나 다 1차인 거니까 공동 꼴찌인 거니까요. A를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면요. A로 묶이는 부분이 지금 B, C에다가 여기에 B만큼이 들어올 거고 여기에 C만큼이 들어올 거고 여기에 1만큼이 A의 개수로 묶일 거고요. 이게 A에 대한 1차 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A가 안 들어가 있는 항 자체가 여기 B, C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 이게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정리하고 났더니 BC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 BC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 공통 인수가 바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BC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로 크게 묶어내시면 A에다가 이만큼 묶어냈으니까 1로 묶여 들어가겠죠. 다음 여기 앞쪽 부분도 이건 그냥 자기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우리는
더하기 1, C 더하기 1 거니까 A 더하기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어. 설마 이걸 ABC, AB, BC, CA, A, B, C, 1 따로따로 분석해가지고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 이게 이 값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분석해 보세요. 라고 나왔을 리가 없지. 나도 못해 그러면 지금 이 몇 덩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덩이가 어떻게 돼야지 곱이 값이 짝수가 되겠는가? 그렇게 분석하기는 매우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덩이의 곱셈의 결과도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엔 요놈과 요놈과 요놈의 곱이 짝수가 되게끔 해주라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간접적으로 풀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고요. 간접적으로 풀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니까 전체 이 조건을 사용하기 전 상태 전체에서 뭔가 그 정반대 상황을 빼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반대 상황이 뭔데? 곱이 짝수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야. 그걸 전부 다 뒤집으면 전부 홀수인 상황을 빼주면 되는 거지. 전부 홀수.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 이 A, B, C에다가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값이 다 1부터 6까지니까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할게. 전체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 자체는 A도 1부터 6까지, B도 1부터 6까지, C도 1부터 6까지 집어넣어 보면서 값들이 나오겠죠. 6 곱하기 6 곱하기 6만큼의 어떤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전부 다 홀수가 되는 것들을 뺄 건데 자 그러면 A에 1부터 6까지 들어갈 거니까 더하기 1까지 고려하시면 이 값의 범위 자체가 2부터 7까지고 얘도 지금 될 수 있는 값이 2부터 7까지고 얘도 지금 될 수 있는 값이 2부터 7까지이기 때문에 홀수가 될 수 있는 여지는 3, 5, 7 그냥 이 전체 값을 가지고 얘기해볼게. 더하기 1까지 고려해서 3, 5, 7인 거니까 여기가 3, 5, 7, 여기가 3, 5, 7, 여기가 3, 5, 7이 되는 조합을 빼주시면 되겠죠. 3, 5, 7 세 가지, 잇따라서 3, 5, 7 세 가지, 잇따라서 3, 5, 7 세 가지 이런 조합들을 다 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216에서 마이너스 27 뺄 거니까 얼마지? 189가 89 나오냐? 그렇죠? 732번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합의 짝수, 합의 홀수, 곱이 짝수, 곱이 홀수 그 중에서도 우리 가장 많이 보게 될 조건 자체가 얘입니다. 물어보기가 너무 좋죠. 너희들이 스스로 적어보라는 조건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가? 간접적으로 돌릴 수가 있겠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유형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기들. 약수의 개수 관련돼서 또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네, 이제 미리 얘기했지만 우리 약수의 개수도 보고 저기 뒤에 뭐 지불 방법, 금액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뭐 경로수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유형들을 유형별로 또 다시 정리를 할 거거든. 근데 이렇게 유형별로 단편적으로 풀리는 문제들은 실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미리 얘기하지만 기말고사 때는 이런 문제들 나와봤자 배점이 낮은 걸로 한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경우의 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아주 깊은 이해가 없어도 그냥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약수의 개수 총합 문제,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 겁니다. 총합 어떻게 구하는 겁니다. 그걸 마치 공식화해서 그냥 외우기만 하면 그 누구나 다 풀 수 있거든. 다시 경우의 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요. 이런 대표적인 유형의 대표적인 방법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그냥 누구나 다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변별력 문제로 잘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배점이 낮은 문제로 한두 문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꼼꼼하게 그 부분은 하셔야 되고 하면서도 그냥 맹목적으로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공식 과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응용 문제들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약수의 개수 총합에 대한 걸 얘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 12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2 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전적인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0이 아닌 수의 영제곱은 1이다라는 거 얘는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법인 거니까 자 그러면 12는 소인수분해 봤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약수라는 건 우리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의 그 결과물 즉 2라는 거 2장
3이라는 거 한 장 가지고 곱셈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들을 약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쭉 써보면 2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3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 얘가 1을 의미해요.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약수가 되고, 얘 값으로 얘기하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3 안 가지고 있는 것 값으로 얘기하면 2가 되겠고, 2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3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값으로 얘기하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두 개를 가지고 있고 3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 4가 되겠고, 2 두 개를 가지고 있고 3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 값으로 얘기하면 12가 되겠고, 이렇게 6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6개를 경우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엔 얘가 2를 몇 장 뽑을래, 3을 몇 장 뽑을래, 그 조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니까, 2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장까지 있어. 그러면 0장 쓸래, 1장 쓸래, 2장 쓸래,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2를 몇 장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 자체가 세 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3을 0장 쓸래, 1장 쓸래,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의 구별법칙에 의해서 6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 경우의 수가 6가지인 거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중학교 때는 이래 1학년 때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때는 맹목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이 지수, 각 소인수의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곱합니다라고 그냥 암기를 했었던 거고, 하나씩 더하는 이유는 0장을 고른다라는 이 선택지 하나가 더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0장, 1장, 2장, 3도 0장, 1장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선택식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얘는 지수, 여기에 다시 한번 써보면 소인수 분해한 상태에서 지수의 1씩 더한 값 1이 곱한다. 이게 공식인 거지. 약수의 개수의 공식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6개를 다 더해보시오라니까, 이 6개를 다 더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전개에서 배웠던 과정이에요. 뭘 전개하면 되냐? 2에 0제곱 더하기 2에 1제곱 더하기 2에 2제곱이랑 3에 0제곱 더하기 3에 1제곱, 이 두 개의 괄호의 곱셈의 과정이 결국엔 지금 이 6개를 다 더하는 과정이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전개는 뭐라 그랬지?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X 더하기 Y를 보통 곱하는 거죠. 전개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가 아니죠. 절대로. 전개는 한 길이에 부딪히는 거야. 한 길이에 부딪히래요. 이 괄호와 괄호를 곱하겠다는 얘기는 여기 안쪽에 내가 문자는 아니지만 덧셈으로 구분되어 있는 각각을 항이라고 봤을 때, 여기 3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여기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곱셈으로 부딪혀주는 게 이 전개식의 하나의 항이 될 거고, 그 모든 조합들을 다 덧셈으로 쭉 쓰는 것이 전개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2 하나도 안 쓴 거, 3 하나도 안 쓴 거,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2 하나도 안 쓴 상태에서 3 하나 쓴 거 나올 수 있고, 요거가 여기 나오고요. 요거가 여기 있고요. 요거가 여기 있고, 요거가 여기 있게 된다. 이 모든 조합들이 다 한 번에 나타나는 식이 결국에는 곱셈, 전개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습니다. 이런 게 뭔데? 마찬가지로 우리 선택지 2, 한 장도 안 쓴 거, 하나 쓴 거, 2개 쓴 거, 세 가지 선택지를 그대로 다 곱셈으로 연결해 주시고 하나의 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에 3 선택지가 0장, 1장이 있으니까 3의 0제곱부터 1제곱까지 덧셈으로 연결해 준 걸 하나의 괄호 안쪽에 집어넣고 그들끼리 곱하면 알아서 이 6개의 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를 이제 값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요, 이 0제곱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이에요. 1, 2, 4니까 얘는 7 곱하기 얘 1, 3이니까 4 해서 28입니다. 자, 다들 어딘가에서 이제 뭐 선행했던 친구들, 나랑 공부했던 친구들, 다 공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많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해본 친구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야 여기에서 살짝 응용돼서 뭔가를 바꿔도 너희들이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다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 735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735번에 240 가지고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240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요. 소인수분해는 각자 너희들 방법으로 알아서 하시면 돼요. 내가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하시면 되는 거고. 얘 16 곱하기 15, 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일 거니까 이게 안 되면 니은자로 하시던 할 수 있는 거 있지? 2호 하나씩 해보고 안 될 때까지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소수 3으로 해보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다. 즉 240이라는 건 이 4장과 3 1장과 5 1장으로 만들어낸 수다라는 얘기지. 그럼 약수라는 건 이 조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거니까 약수의 개수 먼저 해볼게요. 이제는 그 과정을 다 머릿속에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결과만 써보시면 5개의 선택지, 얘 3 가지고 2개의 선택지, 5 가지고 2개의 선택지, 얘도 골라야 되고 얘도 골라야 되고 얘도 골라야 되고 전부 다 골라주면서 A, L, L 그리고 동일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약수의 개수는 2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이 모든 조합들을 다 덧셈한 결과가 사실상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이걸 깔아놓으면 이 0개부터 4개까지 그냥 다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도 0장부터 1장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도 0장부터 1장까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 전개에서 함들이 모든 약수들을 다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요. 얘가 1, 2, 4, 8, 16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계속 똑같은 수가 곱해지는 수들의 합이라고 또 이해하면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은 하나씩 더 해봅시다. 16, 8, 24에 4니까 28, 30, 31, 31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 3, 4고요. 곱하기 얘는 1하고 5니까 6이 되면서 얘 곱하면은 24 곱하기 31이니까 700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 리을 자체가 700은 아니네요. 31 곱하기 24 계산이 잘 안 되는데 700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면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 총합 딱 2가지만 공식으로 알고 있되 과정까지 같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5번이었어요. 완수에도 개념서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책으로 다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736번으로 가서 또 중요한 얘기 이어가 봅시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지? 학교 안 갔지 다들? 학교 안 가가지고 어제 밤 늦게까지 놀았지? 아니야? 놀았냐? 학교 간 날보다 더 피곤해 보이지? 항상 그러네. 갔다 와. 자, 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36번 하기에도 앞서서 지금 이 빼고는 나랑 다 수업했던 친구들이니까 이제 교란수냐 D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숫자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얘는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야. 736번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뭐 수업 시간 저번 시간에 판서로도 얘기를 했었던 거지. 경우의 수를 할 때 너희들이 막 이런 공식들, 뭐 어떤 순열과 조합의 기호, 방법론들 그런 것들을 막 배우니까 모든 것들을 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그때도 써놨습니다. 뭐가 다른가? 우리가 어떤 뭐 가지치기 그림을 그려가면서 직접 하나하나 다 그려보거나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얘도 있고 너희들이 한 번쯤 해봤을 시험지에다가 빼곡하게 써가면서 한 번쯤 해봤을 그 진짜 말 그대로의 노가다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어떤 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나? 우리가 적어도 뭐 보기를 봤을 때 보기가 한 21, 24 이런 거면 한 30개 정도까지는 직접 다 써볼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풀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736번을 보시면
이제 뭐 4명의 학생이 모두 다른 학생의 이름표를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보면 우리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심플하게 뭐 몇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름표가 뭐 A, B, C, D 4명이 있고 얘네들의 이름표를 내가 스몰 A, B, C, D라고 표현을 한다면 전부 다 남의 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니까 우리가 직접 다 세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A는 일단 B를 받을 수도 있고요, C를 받을 수도 있고요, D를 받을 수도 있는데 B를 받았다면 그에 따라서 얘가 받을 수 있는 A, C, D는 다 가능한 거니까 A, C, D 이거 한 번쯤은 직접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이거 수영도 자체를 직접 쓰는 것 자체가 그게 노가다예요. 이 잇따라 오는 그 가지수를 한 번에 가지치기의 그림으로 다 써가는 과정이 노가다인 거죠. 그래서 B, A가 오고요. 그 다음에 남은 C, D 중에서 여기가 D가 오고 여기가 C가 와야 A, B, C, D가 전부 다 자기 이름표를 피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B, C가 왔으면 남은 이름표가 A, B인 상황에서 여기는 A가 B, C 왔으니까 A, D인 거지. 그러면 A, D가 이렇게 오면 D, D 매치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D가 와야 되고 여기가 A가 와야 되고 이렇게 하나의 법을 직접 노가다를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DS면 AC가 왔으니까 여기는 C를 피해야 되니까 여기가 A가 오고요 여기가 C가 오냐 전부 다 남의 이름표를 고르는 그런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카운팅이 된 거지. 그 다음에 C가 왔을 때도 C가 왔으면 우리 A, B, D 중에서 얘는 B를 못 쓰니까 얘 A 또는 D만 가능할 거고요. A, C를 쓴 상황에서는 B, D가 남았으니까 여기가 D가 오고 여기가 B가 와야 되겠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지? 다 자기 알파벳을 피하면서 4개를 다 매칭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직접 노가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도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C, D, 그 다음에 A, B는 뭐 여기 둘 다 올 수가 있네. 그래서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D가 오는 거고 여기에 B도 올 수 있고 여기에 A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A 자리에 밑에다 쓰면 좋긴 한데 그래서 D가 왔다면 A, B, C 남은 것 중에 B만 피하면 되니까 A나 C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 A를 쓰면 돼서 B, C니까 여기가 B가 와야 되고 여기가 C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D, C를 썼으면 A, B가 남은 상태에서 얘는 A 오고 B 오나 B 오고 A가 오나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노가다를 한 거고요. 카운팅 해보면요. B, A, B, C 하나 B, C, D, A 하나 결국엔 맨 오른쪽 끝자락의 가지수를 세는 게 이걸 다 카운트하는 방법이 되겠지. C, A, D, B 하나, C, D, A, B 하나, C, D, B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되시면 정답은 9가지가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우리가 배웠던 뭐 대표적인 것들 고배 법칙 얘는 지금 4개를 다 매칭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4가지 액션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칫 생각하면 고배 법칙으로 그냥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칭성이 없어요. 대칭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건 수영도로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미 대칭성이 깨져버렸어. 그렇지? B가 왔을 때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갈래를 게임인 거고 C나 D가 왔을 때는 2갈래를 게임이에요. 이미 첫 번째 단계부터 대칭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얘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라고 할 수 자체가 없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 2개만 보면 대칭성이 유지가 돼요. 내가 A가 C를 가지고 있거나 A가 D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갈래 길, 2갈래 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로 넘어갈 때도 1갈래, 2갈래, 1갈래, 2갈래. 그 다음에 하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위에 가지랑 아래 가지는 완벽하게 생긴 게 똑같지. 근데 얘 둘은 대칭성이 있어서 뭐 곱셈으로 표현하기는 여기가 1갈래, 2갈래가 나눠지는 경우 때문에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3가지고 얘도 3가지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대칭성을 가지고 알 수도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중요한 생각을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이 3가지가 우연히 같은 게 아니야. 왜 같냐? 봐봐.
A가 만약에 A가 C를 가지고 나갔어. A랑 C를 가지고 A가 C를 가지고 나간 상태야. 그럼 남은 상황을 보세요. 남은 상황이 B, C, D가 남았고 그 다음에 남은 이름표 자체가 A, B, D예요. 그럼 B, D 거는 자기 이름이 있고 A는 주인이 없는 이름표 이렇게 남은 상황인 거지. 근데 만약에 이 A가 D를 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A랑 D랑 지어지는 거니까 D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남은 상황이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이 여전히 사람은 B, C, D가 남은 상태에서 이름표 자체가 A, B, C가 남았는데 여기에 A는 주인이 없는 거고요. B, C는 주인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이 경우수적으로 똑같다라는 걸 느껴야 돼. 그게 대칭성이에요. 알파벳이 같은 게 대칭성이 아니고 이 주인공은 다르지만 상황 자체가 똑같아요. 두 개는 자기 이름표랑 같이 있는 거고요. 뭔가 한 명과 또 다른 하나의 이름표가 있는 상황인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두 명과 자기 이름표 두 개가 있는 상황이고 어떤 자기 이름표가 없는 한 명과 주인이 없는 이름표 하나가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있는 상황인 거야. 완벽하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은 그냥 나오는 알파벳들만 다를 뿐 다 똑같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대칭성에 대한 얘기예요. 대칭성에. 그러면 이 전체 세 가지 상황은 다 한 번에 봤을 때 대칭성은 없지만 얘는 따로 생각하고요. 얘네 두 개는 대칭성으로 그냥 3 곱하기 2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왜 혼자 없을까? 얘는 왜 혼자 대칭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여기 A가 B를 나누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이니까 천천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A가 B를 가지고 나갔으면 자 이런 것들이 실력이야. B, C, D가 남은 상황에서 이제 A랑 지금 뭐지? 남은 이름 자체가 뭐가 뭐지? A, C, A, C. 아 잠깐만. 아 미안하다. 진짜 한 문제 찾고 있구나.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얘도 세 가지가 나오는 건데 왜 이거 내가 두 개만 하고 있지? 쏘리. 내가 지금 그 밑에 문제 생각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여서 사실상 우리 다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미안해. 얘까지도 우리가 왜 세 가지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 A가 만약에 B를 가지고 나갔다고 한 상태, B를 가지고 나갔으면 우리 사람은 B, C, D가 남은 상태이고요. 이름표는 A, C, D가 남은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은 다르지만 자기 이름표 매칭된 거 두 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름표가 없는 한 명과 주인이 없는 이름표 하나씩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B, A, C, A, D, A 알파벳만 다를 뿐 상황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나와서 결국에는 대칭성을 느꼈다면 3 곱하기 3이라고는 쓸 수가 있겠지. 하지만 이걸 네 단계에 거쳐서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라고 쓸 수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가지수 자체에서 여기에서만 봤을 때 대칭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경우의 수 자체는 세 가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잘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항상 암기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이 교란수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교란수년을 알파벳 D를 쓰는데 D는 우리가 De-arrangement의 앞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disturbance의 앞글자라고 하기도 해요.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배열을 깨부시겠다라는 거고요. 얘는 교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자체를 교란수년이라고 부르는데 어수선하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남의 것을 갖는다. 자기 걸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끔 해주세요라는 상황이 교란수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 이걸 D4라고 얘기해요. 4명과 자기 물건 4개가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남의 거를 갖는 경우를 D4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D1부터 쭉쭉쭉쭉 몇 가지인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 D1은 얼마일까요? 한 명과 자기 물건 1개가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남의 거를 고르는 경우의 수 없어요. D1은 0입니다. 그 다음에 D2는 2명과 자기 각각의 물건 2개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전부 다 남의 물건을 갖는 경우의 수는 벌써 보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A, B, 자기 물건 A,
이렇게 서로가 남의 거 갖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빈투는 원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명과 3개가 있으면요, 너희들이 수영도를 다 써봤을 때 2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4는 지금 한 거지. 얘는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셋에서 9가지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노가다를 쓸 수밖에 없는데 워낙 자주 나오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외워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 정도까지 외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진짜 간혹 가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는 사실 근데 이걸 값으로 외우고 있기도 하지만 관계식으로도 외우고 있어. 그 관계식 자체는 너희들이 나중에 수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증명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다만, 이 과정 자체가, 이 관계 자체가 이래요.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긴 하니까 한번 써볼게. 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되게 문자로 표현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세 번째를 구하고 싶어. 세 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요 3에다가 하나를 뺀 2에다가 그 전 뒷값, 그 전전 뒷값 두 개 더한 거를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에다가 하나 뺀 2에다가 요거 두 개 합친 1을 곱해주면 2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D4를 구하고 싶으면 이 4에서 1을 뺀 3에다가 그 앞에 거 두 개 더한 3을 곱해주면 9가 나오는 거죠.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9가 나오는 거고, 5의 값은 요거 하나 뺀 4에다가 앞에 거 두 개 더한 11, 4 곱하기 11에서 다시 4가 나오는 거고, 이 6의 값은 요거 하나 뺀 5에다가 앞에 두 개 더한 53을 곱하면 265가 나오는 거고요.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D7, D8 다 구할 수는 있어. 근데 뭐 사실상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범위에서 나오는 건 이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가끔마다 한 번씩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관계식은 내가 머리에 용량이 남아둔다 하시면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4개의 값은 정말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같이 내가 항상 곁들여주는 예시가 하나 있죠?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 A, B, C, D, E 중에, 그리고 자기 물건들 뭐 A, B, C, D, E. 항상 뭐 사람과 물건도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 거가 아닌 거를 골라주세요라는 뉘앙스가 나오면 그게 고란순위를 얘기하는 거구나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자, 5명과 5개가 있는데 한 명만 자기 물건, 이거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한 명만 자기 물건 고르는 경우의 수. 거기에 거기 여분 자리가 있으면 너희들 뭐 필기하는 노트에다 써놓던 아니면 뭐 책에다가 써놓던 이 개념을 공부하면서 같이 좀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자기 물건을 모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명만 자기 물건 고르는 경우의 수. 자신감이 가득한 차만 하게 얼마야?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한 명만 자기 물건을 고르라는 얘기는 한 명 자기 물건을 고르면 그 나머지 상황이 뭐지? 다 남의 물건을 고르게끔 해주세요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지금 이 A가 자기 물건 스몰 A랑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펼쳐지는 경우의 수가 D4야. 9가지라는 얘기예요. 9가지. 그치? 근데 자기 물건을 갖고 가는 사람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떤 기호를 가지고
이 물건을 가지고 나갈 사람을 한 명 고른 상태에서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뭐 A가 A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B, B, C, C, D, D, E, E. 이 5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D4가 펼쳐지게 되겠죠. 이건 동일 구조 반복이기 때문에 고역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지금 이 예시까지 이해가 돼야 지금 이 개념을 공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무조건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지금 736번 같은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응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이 상황을 얘로 끌고 갈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명만 자기 물건을 고르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그 한 명, 자기 물건 가지고 나갈 사람을 한 명을 먼저 고르는 거 5가지가 있겠죠. 그럼 내가 A를 내보내도 9가지. 만약에 BB가 나간 상황도 9가지, CC가 나간 상황도 9가지, DD가 나간 상황도 9가지, EE가 나간 상황도 9가지 거니까 이 5가지 각각에 대해서 다 9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케이스 나오면 여기에서 다 9개의 갈래길이 나가는 거니까 5 곱하기 9라고 처리하면 끝이 나겠죠. 정답은 49예요. 그래서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란의 수예요. 교란 수를 생각하고 우리끼리는 뭐 교란의 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737번까지만 하고 잠깐만 쉽시다. 우리 737번을 볼 건데 자, 내가 교란의 수, 교란 수녀를 이용해서 응용해서 풀 수 있는 예시를 같이 곁들여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전적으로 하나 더 공부해야 되는 게 있죠. 737번에다가 이건 D가 아니다라는 걸 적어놔야 돼. 737번에다가 제목에다가 이건 교란 순열이 아닙니다.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가? 물론 일부를 교란 순열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교란 순열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알 수 있는가? 네, 37번. 요거까지 공부하면은 그래도 이 개념에서는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A, B, C, D, E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산도 각각이 있는데 적어볼게. 지금 상황은 뭐 똑같아. A, B, C, D, E가 있고요. 그들의 우산을 내가 내 멋대로 그냥 스몰 A, B, C, D, E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어떤 조건 때문에 이 교란 순열이 깨져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A는 B의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B의 우산을 가지고 나온대요. 그럼 이미 매칭이 하나가 된 거야. A랑 B 얘네들끼리 매칭을 해주고 얘네들은 지워낸 상태에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지.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A랑 스몰 B랑 같이 빠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될 상황은 자, 사람은 B, C, D, E가 남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물건은 A, C, D, E가 남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매칭시키는 경우죠. 여기서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사람이 4개 남았고 물건 4개 남았고 다 남의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D4여서 D4의 상황이어서 답이 9가지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이 교란 순열이라는 것 자체는 4명과 그들 각각의 물건 4개가 있을 때의 상황인 거야. 근데 얘는 지금 4명이고 물건은 얘네들 물건 4개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B에 물건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없는 물건이 하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교란 순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다시 노가다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도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좀 됐으면 좋겠어. 정확하게 교란 순열은 딱 이런 상황인 거야. 딱 몇 명, 그리고 딱 그들의 물건 몇 개. 이렇게 매칭이 되는 상태에서 이 선들을 다 흩트려 놓으세요 라는 상황이 교란 순열이고요. 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자, 근데 얘도 교란 순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어. 내가 요거 B하고 A하고 같이 내보내면 그러면은 교란 순열인 거잖아. 그래서 뭐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내가 케이스를 나눠서 B가 A를 가지고 나간 경우를 한번 따로 생각을 해볼게. 이러면 그 상황 하에서는 D3가 되는 거죠. D3니까 우리는 몇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 2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A를 가지고 나간 상황에서는 이렇게 둘이 나간 상황에서는 C, D, E 그리고 그들의 물건 C, D, E가 남아있기 때문에 3명 교란을 시키는 경우의 수 2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케이스를 이미 B를 주인공 삼아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케이스도 다 쓰셔야 되고요. B가 이제 예를 들어 C를 가지고 나간 상황의 수 이러면 이제 완전히 상황 자체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어요. B가 C를 가지고 나간 상황을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C, D, E가 남아있고요. 물건은 A, 위에다 적자 A, D, E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헤아려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수렴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C가 가질 수 있는 건 C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다 돼요. A, D, E 다 올 수가 있고 A가 왔다면 D, E가 매칭이 안 되게끔 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E가 오고 여기가 D가 와야 될 거고 만약에 C가 D를 가지고 왔다면 A, E가 서로 매칭이 안 되게끔 해주려면 여기가 E가 오고 여기가 A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C가 E를 가지고 갔다면 A, D를 여기에 꽂아주려면 D가 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D가 와야 돼서 따라서 경우의 수 자체가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가 3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B가 D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 다 해봐야 되겠죠. B를 주인공으로 삼았으니까 B가 뭐 E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근데 이거 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풀이 방법을 이렇게 잡았다면 이걸 해볼 수 있을까요?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무슨 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선. 이 남은 상황을 잘 보면 되겠죠? 만약에 B가 C가 아니라 D를 가지고 나갔다고 해도 지금 상황 자체가 똑같아. 알파벳만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C, D, E가 나왔고 D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기 D가 그냥 C로 바뀌는 것 뿐이죠. 그럼 여전히 자기 물건 가지고 있는 들 2명에다가 주인이 없는 놈 하나랑 다른 사람 1명 이런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도 수용도를 그려서 풀어도 되지만 내가 대칭성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러면 어차피 얘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3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일부에다가 대칭성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에다가 9니까 11가지가 되고 정답은 11가지가 될 건데 내가 11가지를 전부 다 수용도로 그리는 건 일부러 안 했던 거야.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11가지를 다 써야 돼. 그냥 여기 B, C, D, A, B, C, D를 놓고서 여기 매칭식으로 빼놓고 B에 A가 오는 경우, C가 오는 경우 다 A가 오는 경우, C가 오는 경우, D가 오는 경우 이건 어떻게 펼쳐지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1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어떤 교란수제를 조금이라도 이용하고 싶다 그래서 B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얘랑 나가면 아주 이뻐질 것 같은데 로부터 문제를 출발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교란수열과 대칭성을 가지고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 네, 그래서 737번까지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오늘 많이 쉬지 않을 거고 우리 51분에 시작합시다. 많아요.